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충청남도가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부터 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중간 보고와 최근 충남의 경제 상황 진단 분석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경제 진단을 위한 정량적 접근 방법인 충남 조기경보 지수를 대내외 여건 부문, 고용 여건 부문, 핵심 제조업 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조기경보 지수를 부동산 부문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동향과 기업 CEO 인터뷰 등이 포함된 정성적 진단 방법인 모니터링과 결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청년 활동가 105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지난 22일부터 청년 사회를 소생시키다를 주제로 사회적 경제 국제청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포용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 문제 모델을 확산시킵니다. 지난 22일은 청년들의 실천, 사회적 경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다를 주제로 청년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는 토크쇼 형태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는 25일까지는 4개국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아이디어 접근법과 혁신 방안, 각자의 도전과 비전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소셜벤처, 협동조합, 지역사회 등 청년들과 5가지 주요 주제에 관해 20명에서 25명의 청년들이 팀을 이뤄 토론을 펼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난 22일 울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귀농귀촌 희망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의 살얼이 났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김 시장은 울산시가 귀농 귀촌인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어 은퇴 후 울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특강을 포함해 2017년 하반기 귀농 귀촌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귀농 귀촌 준비를 위한 인생 리모델링과 농촌 토지 법률 이해, 농촌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실습 등이 진행됩니다. 최근 전북 부안군에 뽕잎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뽕 소비 확대에 나섰는데요. 뽕으로 만든 비빔밥에 이어 뽕 누룽지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신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부안군이 최근 히트 상품으로 개발한 뽕 비빔밥에 이어 뽕 누룽지를 개발하는 등 지역 특산품인 뽕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안군 계하면 양지마을에서는 기존에 생산 중인 현미 누룽지에 뽕잎 가루를 접목시킨 뽕 누룽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뽕잎은 약 50종의 각종 무기 성분과 아미노산 21종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와 노화를 방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며 체지방 축적 억제를 도와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부안군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현미와 뽕잎 가루를 이용한 누룽지를 상품화한다면 쌀 소비 유도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양지마을에서 직접 농사짓고 당일 도정한 현미와 잘 쓰이지 않아 버려져야 했던 뽕잎을 활용해 부안군 쌀농가 소득 향상과 오디뽕 재배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미를 이용한 누룽지를 개발해서 아침에 바쁜 직장인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간편한 누룽지를 제공하고자 현미 누룽지를 생산하게 되었고, 우리 부안군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뽕잎 가루를 활용해서 영양을 더욱 듬뿍 담아서 뽕잎 누룽지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뽕 누룽지는 올 추석 이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광주를 찾아
광주에 5월을 날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망월동 구 묘역을 찾아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추모비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추 대표는 정부는 5.18 정신이 온전히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께서 처참한 기록에 대해 가감없이 알려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9년 뒤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부부, 자녀 가구를 누르고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축의 시도편을 보면 2045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부 가구는 모든 시도에서 늘어나지만 자녀가 있는 부, 모, 자녀 3세대 이상 가구는 대부분 시도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소한 3명이었던 가구의 형태가 1명으로 변화하는 속도는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 시도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정제와 방향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과 함량 기준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는데요.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는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동차용 워셔액은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